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한 사도 바울.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길에 다시 버가에 들러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를 통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밤빌리아의 외항, 아탈리아의 오늘날의 모습과 이곳에서 발견한 비잔틴 교회의 흔적, 그리고 버가의 전차 경기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루트를 따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에서 이제 구브로를 마치고 터키 본토에 도착한 버가입니다. 예, 지금 앞에 길이 234m의 거대한 전차 경기장이 보이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버가는 굉장히 큰 로마식 도시가 있었고요. 제가 서 있는 이 원형 극장 자체가 2만 5천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다시 저 건너편에 또 하나의 극장이 있습니다. 네, 거의 12,000여 명 이상을 수용하는 이 극장은 이제 원래는 헬라 시대 때에 지어진 것을 로마 시대 때에 더 증축을 해서 아마 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가장 큰 극장 중에 하나고요. 아우, 대단합니다. 특히 저 앞에 무대의 길이가 52m라고 하니까요. 이 버가가 얼마나 대단했던 도시였는지는 또 하나 이 극장을 보면 압니다. 1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바로 버가에 이렇게 건설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밤빌리아의 수도였던 이 버가가 사도 바울이 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규모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이 음향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연적인 이 극장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여 명이 넘는 이 관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특히 앞에 이제 이 무대에 그려진 이 조각은 정말 수준 높은, 특히 이제 디오니시스 포도주의 신이 그려져 있죠. 이 포도주의 신은 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포도주의 신으로 섬겼던 곳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 정교하고 정말 수준 높은 그러한 그 조각의 예술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이 극장 앞에 무대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버가를 방문하게 되면은 정말 한번 방문해 볼 만한 그러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이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이 여러 버가에서 발굴된 유적의 이런 유물들을 이렇게 이제 야외에 전시를 해 놓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버가의 전차 경기장이고요. 거의 뭐 2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버가가 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극장과 함께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극장은 특히 이제 에베소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특히 비잔틴 시대 때의 성벽이 잘 남아 있고요. 네, 정말 이 헬라 시대 때에 이어서 특히 로마 시대 때의 최고의 이 번성기를 이루었던 버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지입니다. 아마 가장 인상 깊은 도시 중에 하나고, 특히 이곳에는 이 거대한 바실리카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버가는 비잔틴 시대 때에 가장 번영된 기독교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저는 버가의 남쪽 거대한 바실리카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개의 교회가 버가의 도시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버가는 굉장히 큰 열매를 맺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이후에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제 비잔tin 시대 때에 부흥을 하면서 로마의 도시였던 이 거대한 성읍들이 기독교 도시화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버가의 입구의 이제 여러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곳에 이제 님페움이라고 하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이곳에만도 뭐 6개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도시 내에서 이 물을 수시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헬라에 이어서 이제 로마에 더 체계적으로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헬라 시대 때의 버가의 입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 버가는 이 지금 이제 루기아의 땅에서 이제 바다라라든지 무라보다도 더 큰 규모의 도시의 위용을 이제 가졌었고요. 저는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로마 시대 때 입구가 나오는데 바로 한번 탑을 보시겠어요? 입구에 양쪽의 탑의 안에는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탑이 존재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하드리안 황제가 주후 130년 경에 여기를 방문합니다. 버가가 로마 시대 때 그 이전 헬라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에도 이미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이 서 있는 저 탑은 헬라 시대 때의 탑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 지금 이렇게 하드리안 황제가 주후 130년대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에 만들어진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리안 게이트 메인 중앙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또 하나의 문이 이렇게 해서 3개의 아치로 된 하드리안 왕 때의 로마 시대 때의 도시 유적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양쪽에 거대한 기둥이 쫙 나열되어 있는 메인 도로가 끝까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도시가 얼마나 규모가 컸느냐는 도로에서 보는데 이 도로가 하나의 도로, 그다음에 가운데에 분리돼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가 양쪽에 있고 이 가운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다양한 뭐 분수대 또 조각 이렇게 해서 이 거리의 넓이만도 한 20-30m 정도의 굉장히 큰 규모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양쪽에 이 거대한 이 기둥들이 쫙 나열되어 있었던 정말 위용을 가졌던 도시, 바로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앙 대로가 있고 또 양 옆에는 이 상가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아고라가 또 따로 거대한 시장이 있었지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버가를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극장과 목욕탕과 아고라와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요. 지금 지진과 많은 오랜 세월 동안 도시 유적이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이곳이 아고라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아고라라는 곳인데요. 아고라는 뭐냐면 시장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터키 지역에서 이 시대 터키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아고라로서 이 소아시아에서는 그 수도였던 에베소와 버금가는 아고라를 가졌다고 하니까 역시 이제 버가가 얼마나 큰 규모의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아고라 중앙에는 이렇게 이제 분수대에 이렇게 물 관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외에도 거대한 목욕탕도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what it is? Hello. You know what it is?
to the post, water. Multiple water. 아, 투더 워터 앤 포트. Okay. 야, 이제 버가 항구로 이어지는 길이 발굴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 그러잖아요. 배가 닿을 수 있는 항구를 낀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버가의 메인 도시에서 이 지중해 바닷가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은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바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tra, 더베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이 버가를 거쳐서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항구로 이어지는 길이,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버가에서 형성된 다양한 물과 빗물이 흘러가는 하수도까지 건설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할 때는 버가로 바로 도착을 하고 떠날 때는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이동을 해서 갔다 가는 것은 실제 이 버가에서 이 버가의 외항이 한 10여 킬로 거리 이 바닷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버가를 방문할 때에 이 길을 따라서 방문했었을 정말 역사적인 버가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발굴이 좀 더 진행이 되면 우리는 버가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바울과 관련된 유적지를 볼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성지가 좋다 해서 바로 이 버가의 외항으로 이르는 길을 좀 소개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180여 킬로 떨어진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는 그 중간에 아다다라고 하는 이 로마 시대 때의 유적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토로스 산이 얼마나 높은 해발, 이 2,000에서 3,000m의 높은 산을 넘어 올라가서 비시디아로 이르는 그 길가에, 도로가에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둘렀을 도시를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했다고 하지만 이 180여 킬로의 이 길을 로마 시대 때의 밤빌리아 지역과 비시디아 지역 사이에 아다다라고 하는 로마식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갈 때에 반드시 거쳤던 로마 도시가 바로 아다다입니다. 이곳에는 이 산중에 길을 만들어서 이 비시디아 지역과 밤빌리아를 지역을 연결하던 로마식 산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길을 보면서 이곳을 지났을 사도 바울을 떠올리며 한번 그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잔티 시대 때가 시작이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는 바울이 지나면서 둘러섰다고 하는 이 전설의 지역에 거대한 이제 비잔틴 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바울의 역사성을 또 한번 이곳 아다다에서 이렇게 보여주었지요.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아다다를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지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급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산지를 가다가 마시라고 했을까요? 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고요.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곳을 지나면서 아마 유대인이 없어서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않나. 밤빌리아 지역에서 비시디옥으로 가는 정말 가장 손쉬운 길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정말 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골짜기 길을 따라서 산을 넘어가는 게 그나마 쉬웠기 때문에 로마는 이 골짜기에 길을 내고 골짜기에 어느 정도 올라섰을 때에
아다다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1차 전도 여행 때의 이 길을 열흘 이상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 바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10여일 이상을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 또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적어도 한 번은 이 길을 지났을 바울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그 옛 로마 시대 때의 길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가파른 산중이지만은 그 지형을 이용해서 아주 온갖 다양한 건물들이 이곳에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길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로마 시대 때에 놓았던 그러한 견고했던 이 바위 길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가다 보면 일부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가게 되고요. 예, 정말 얼마나 오래된 지역이면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길을 따라 오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이 표시를 따라서 와야 길을 놓치지 않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보다 보면 한 번쯤은 아다다에 있는 산길, 로마식 길을 한 번쯤은 와봐야겠죠. 2000년 전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로만 로드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적하고 긴 돌들을 이렇게 해서 이 계곡, 거친 계곡길을 평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보시지요. 잘 다듬어진 로마식 돌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로마 시대 때에 견고했던 길의 일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쯤 되면 이제는 정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걸었을 아주 그 오리지널 형태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2000년 전 로마는 밤빌리아와 비시디아를 연결하는 이 길을 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갈 때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로 내려올 때 이 길을 타고 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향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길이 이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토로스산 또는 이제 타우루스산이라고도 영어식 발음을 하는데 이 길이 보기에는 수월해 보여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바위들을 이렇게 두껍고 길게 만들어서 길을 낸 겁니다. 힘들고 거대한 공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길을 내야만이 이 비시디아 지역과 밤빌리아 지역을 연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 거대한 터키, 오늘 튀르키예 땅의 정말 거친 지형을 어쨌든 이렇게 길을 내서라도 통치했던 로마 시대 때의 그 길. 자,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정말 거칠고 가파른 길을 이렇게 내었던 곳을 이제 보시고요. 이 아다다는 이 밤빌리아에서 긴 골짜기 길을 올라와서 반드시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 도시. 그래서 지금 이쪽 보면 저쪽으로도 지금 드론으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도시, 극장까지 있었으니까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아다다에는 사도 바울이 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를 오가면서 둘렀다는 것 때문에 이미 콘스탄틴 시대 때에는 초대 교회가 4개나 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 그럽니다.
비잔틴 시대 때에는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했던 아다다. 예, 정말 교회도 많았고요. 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극장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건물들.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무너지고 예, 큰 도시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하나의 평평한 야산에 불과하고요. 저 구석진 곳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 네, 특히 이 극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극장의 돌을 활용을 해서 이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를 짓는 데에 이 돌들을 재활용했다고 하는 또 역사적 기록도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이 아다다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네, 정말 거대했던 이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지역을 연결했던 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길을 아다다의 도시를 봤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이 길을 가는 길은 굉장히 거칠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곳이지만, 자, 이 답사길에 우리는 드디어 저녁을 맞이했고요. 예, 특히 이곳 도착했을 때가 또 컵라면을 찾으면 최고일 텐데. 이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낮에는 거의 식당을 열지 않아서 네. 아, 정말 반가워요. 또 이 터키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라면에 이거 넣으면 최고예요. 저녁이 컵라면에 계란입니다. 자, 주인 아저씨가 뜨거운 물만 주면 쫙. 우리 오다가 산 빵 하나 있어요. 빵이 있고 30여 년을 성경의 땅을 답사하는 저에게는 생존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제가 요걸 샀어요. 오이지 아니죠? 네, 오이지. 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라마단에 식당도 안 열었지만 이 컵라면이 있어서. 네. 빵만 있습니다. 빵에 치즈 좀 바르고 꿀 좀 넣고. 저는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올리브 기름과 꿀과 아주 필수죠.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린 예. 이 튀르키예의 컵라면 정말 먹을만 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컵라면이 떨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오이지와 또 이렇게 짱김치죠. 네,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길에 이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